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요일과 금요일은 해외 고전소설 원문을 AI가 해석해서 들려주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작품은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명작 초록 지붕의 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그동안 마음속으로만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어왔던 앤은 스테이시 선생님의 제안으로 퀸스 학원 입학시험 준비반에 들어가게 됩니다. 앤은 과거에 자신을 화나게 했던 길버트 블라이드에 대한 미움이 이미 사라졌음을 깨닫게 되는데, 이는 앤이 감정적으로 한층 성숙해졌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매쉬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곡선이 깔리며 잔잔한 긴장감을 더합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제31장 시내와 강이 만나는 곳. 앤은 즐거운 여름을 보냈고 진심을 다해 그 시간을 만끽했다. 그녀와 다이애나는 거의 밖에서 살다시피 하며 연인의 길과 나무 요정의 샘, 버드나무 연못과 빅토리아 섬 이선사하는 모든 즐거움 속에 푹 빠져 지냈다. 마릴라는 애니 불황자처럼 쏘다니는 것에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았다. 미니 메이가 후두염에 걸렸던 밤에 왔던 스펜서 베일의 의사가 방학 초 어느 오후 환자의 집에서 앤을 마주친 적이 있었다. 그는 앤을 날카롭게 살펴보고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저으며 다른 사람을 통해 마릴라 커스버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그 빨강머리 아이를 여름 내내 예외에서 지내게 하세요. 발걸음에 생기가 더 돌 때까지는 책도 읽히지 마시고요. 이 메시지는 마릴라를 호되게 겁주었다. 마릴라는 그 말을 엄격히 따르지 않으면 앤이 폐결핵으로 죽게 될 거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이 받아들였다. 그 결과 앤은 자유와 즐거움에 있어서는 인생 최고의 황금 같은 여름을 보냈다. 그녀는 마음껏 걷고 노를 젓고 산들기를 따고 꿈을 꾸었다. 그리고 9월이 왔을 때 앤은 스펜서 베일 의사도 만족해야 할 만큼 가벼운 발걸음과 다시 한번 야망과 열정이 가득한 마음을 가진 눈이 반짝이는 생기 넘치는 모습이 되어 있었다. 이제 온 힘을 다해 공부하고 싶은 기분이에요. 다락방에서 책들을 가지고 내려오며 앤이 선언했다. 오, 착하고 오래됐네 친구들아. 너희의 정직한 얼굴을 다시 보게 되어 정말 기뻐. 그래, 기하학 너까지도 말이야. 마릴라 아주머니, 전 정말이지 아름다운 여름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난 일요일 앨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주를 앞둔 강건한 사람처럼 기뻐하고 있어요. 앨런 목사님 설교는 정말 훌륭하지 않나요? 린드 아주머니 말씀이 목사님 실력이 날로 늘고 있어서 조만간 도시교회가 목사님을 덥석 채가고 나면 우린 버려져서 또 다른 풋내기 목사님을 길들이느라 애를 써야 할 거래요. 하지만 걱정을 사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마릴라 아주머니? 우리 곁에 계실 때 그냥 앨런 목사님을 즐겁게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만약 제가 남자였다면 목사가 되었을 것 같아요. 신앙만 올바르다면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잖아요. 게다가 멋진 설교를 해서 듣는 이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건 정말 짜릿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아주머니, 왜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는 걸까요? 린드 아주머니께 여쭤봤더니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그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미국에는 여자 목사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실제로 있다고 믿지만 다행히 캐나다는 아직 그 정도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고 앞으로도 영영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전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자들도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교 모임을 조직하거나 교회 다과회를 열어서 기부금을 모으는 일을 해야 할 때
결국 나서서 일을 해내는 건 여자들이잖아요. 린드 아주머니도 벨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 못지않게 기도를 잘하실 게 분명하고 연습을 조금만 하시면 설교도 거뜬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나도 그럴 거라 믿는다. 마릴라가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그 양반은 지금도 비공식적인 설교라면 차고 넘치게 하고 있으니까 말이다. 레이첼이 사방을 감시하고 있으니 에이미리에선 누구도 잘못된 길로 빠질 기회조차 없을 게야. 마릴라 아주머니, 애니 속마음을 털어놓듯 불쑥 말을 꺼냈다. 아주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이게 절 끔찍하게 괴롭혔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게 되는 일요일 오후에 말이에요. 전 정말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주머니나 앨런 사모님, 혹은 스테이시 선생님과 함께 있을 때면 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히 착해지고 싶고 아주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아주머니가 인정해 주실 만한 일들만 하고 싶어져요. 하지만 대개 린드 아주머니와 함께 있을 때면 제가 지독하게 사악하게 느껴지고 아주머니가 하지 말라고 하시는 바로 그 일을 보란 듯이 해버리고 싶어지거든요. 그런 유혹을 도저히 뿌리칠 수가 없어요. 아주머니, 제가 왜 그런 기분을 느끼는 걸까요? 제가 정말 나쁘고 구제불능인 아이라서 그런 걸까요? 마릴라는 잠시 머뭇거리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만약 내가 그렇다면 나도 마찬가지일 거다. 레이첼이 종종 나에게도 똑같은 영향을 주거든. 나도 가끔은 내 말처럼 레이첼이 사람들한테 옳은 일을 하라고 그렇게 들볶지만 않아도 훨씬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텐데 하고 생각한단다. 잔소리하지 말라는 특별 계명이라도 하나 있어야 했어. 하지만 이래선 안 되지. 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구나. 레이첼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고 본심은 착한 사람이야. 에이벌리에 그만큼 친절한 사람도 없고 자기 목의 일은 절대 피하는 법이 없으니까. 아주머니도 그렇게 느끼신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애니 단호하게 말했다. 정말 큰 힘이 돼요. 이제부턴 그 문제로 너무 걱정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장담하건 때 절 걱정하게 만드는 다른 일들이 또 생기겠죠. 그런 것들은 언제나 새롭게 나타나거든요. 사람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들 말이에요. 질문 하나를 해결하면 바로 뒤에 또 다른 게 나타나니까요. 어른이 되기 시작할 땐 깊이 생각하고 결정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무엇이 옳은지 곰곰이 생각하고 결정하느라 전내내 눈코 뜰 새가 없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참 진지한 일이죠. 안 그래요? 마릴라 아주머니? 하지만 아주머니와 매슈 아저씨, 앨런 사모님과 스테이시 선생님 같은 좋은 친구들이 제 곁에 계시니 전 분명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면 분명 제 잘못이겠죠.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니까 책임감이 아주 막중해요. 제가 제대로 잘하지 못한다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시작할 순 없잖아요. 마릴라 아주머니, 저 올여름에 2인치나 컸어요. 루빈의 파티에서 길리스 아저씨가 재주셨거든요. 아주머니께서 새 옷들을 길게 만들어 주셔서 정말 기뻐요. 진한 초록색 드레스는 정말 예쁘고 단장식까지 달아주시다니 아주머니는 정말 다정하세요. 물론 그게 정말로 필요한 건 아니었다는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올가을엔 단장식이 정말 유행이고 조시파이는 드레스마다 단을 달았거든요. 그 장식 덕분에 공부도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단 장식을 생각하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아주 편안하고 기분 좋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 정도로 기분이 좋다면 달아준 보람이 있구나. 마릴라가 인정했다. 스테이시 선생님이 이이벌리 학교로 돌아왔고 그녀의 제자들은 다시 한번 학구열에 불타올랐다. 특히 퀸스반 아이들은 다가올 전투를 위해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맸다. 가야 할 길에 이미 어렴풋한 그림자를 들이운 채 입학시험이라는 운명적인 존재가 눈앞에 성큼 다가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생각만 하면 아이들은 하나같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다. 만약 합격하지 못한다면
그 생각은 그해 겨울 내내 심지어 도덕적, 신학적 고민조차 뒷전으로 밀려나게 할 만큼 일요일 오후까지 포함해 앤이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괴롭혔다. 악몽을 꿀 때면 앤은 입학시험, 합격자 명단을 비참하게 응시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는데 그 명단 맨 위에는 길버트 블라이드의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앤 자신의 이름은 아예 보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즐겁고 분주하며 행복하게 순식간에 지나간 겨울이었다. 학교 수업은 예전만큼이나 흥미로웠고 반 친구들 사이의 경쟁은 여느 때처럼 몰입감 넘쳤다. 생각과 감정, 그리고 야망의 새로운 세계, 아직 탐험하지 못한 지식의 신선하고 매혹적인 영역들이 앤의 열망 가득한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다. 언덕 너머 언덕이 보이고 알프스 너머 또 다른 알프스가 솟아올랐다. 이 모든 성과의 상당 부분은 스테이시 선생님의 재치 있고 세심하며 넓은 식견을 갖춘 지도 덕분이었다. 선생님은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며 발견하도록 이끌었으며 때로는 기존의 정형화된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장려했다. 이는 확립된 교육 방식에 가해지는 모든 혁신을 다소 의심스럽게 바라보던 린드 아주머니나 학교 운영위원들을 꽤 놀라게 할 정도였다. 학업 외에도 앤의 사교 생활은 넓어졌다. 스펜서 베일 의사의 처방을 명심하고 있던 마릴라가 가끔 있는 외출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토론 클럽은 활성화되어 몇 차례 콘서트를 열었고 거의 성인 모임에 가까운 파티도 한두 번 있었으며 설매 타기와 스케이트 놀이도 마음껏 즐겼다. 그 사이 앤은 부쩍 자랐다. 어느 날 나란히 서 있던 마릴라는 앤이 자신보다 키가 커진 것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아니, 앤, 걔가 이렇게나 컸구나. 마릴라가 거의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다. 그 말 끝에 한숨이 뒤따랐다. 마릴라는 앤의 키가 자란 것에 대해 묘한 아쉬움을 느꼈다. 자신이 사랑하게 된 그 아이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대신 그 자리에 생각에 잠긴 이마와 당당하게 치켜든 작은 머리를 가진 진지한 눈매의 15살짜리 키 큰 소녀가 서 있었기 때문이다. 마릴라는 그 아이를 사랑했던 것만큼이나 지금의 소녀를 사랑했지만 이상하게도 슬픈 상실감을 덜칠 수 없었다. 그날 밤 앤이 다이애나와 함께 기도 모임에 가고 난 뒤 마릴라는 겨울날의 황혼 속에 홀로 앉아 마음 약하게도 울음을 터뜨렸다. 등불을 들고 들어오던 매슈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는 너무나 당황하며 쳐다보는 바람에 마릴라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어야 했다. 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마릴라가 설명했다. 애가 저렇게 큰 처녀가 됐으니 아만 애년 겨울이면 우리 곁을 떠나 있겠죠. 그러면 정말 끔찍하게 그리울 거예요. 집에 자주 올 수 있을 거예요. 매슈가 위로했다. 매슈에게 앤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4년 전 그 6월 저녁에 브라이트 리버에서 데려왔던 작고 열정적인 그 소녀일 것이었다. 그때쯤이면 카모디까지 지선 철도가 놓일 테니까 말이오. 내가 내내 여기 있는 것과는 같지 않겠죠. 마릴라는 위로받고 싶지 않은 슬픔을 마음껏 무리기로 작정한 듯 침울하게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됐어요. 남자들은 이런 걸 이해 못하니까요. 외적인 변화 못지않게 앤에게는 실질적인 다른 변화들도 생겼다. 우선 앤은 훨씬 조용해졌다. 아마 생각은 더 깊어지고 꿈은 예전만큼이나 많이 꾸었겠지만 확실히 말수는 줄어들었다. 마릴라도 이를 눈치채고 한마디 했다. 앤, 너 예전만큼 절반도 제잘거리지 않는구나. 그 길고 어려운 단어들도 예전에 반도 안 쓰고 말이야. 어찌 된 일이냐. 앤은 얼굴을 붉히며 살짝 웃더니 읽던 책을 내려놓고 창밖을 꿈결 가득한 눈으로 내다보았다. 창밖 담쟁이 덩굴에는 봄 햇살에 유혹에 응답하듯 크고 통통한 붉은 곱봉오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모르겠어요. 그냥 예전만큼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앤은 검지 손가락으로 생각에 잠긴 듯 턱을 콕 찍으며 말했다.
소중하고 예쁜 생각들을 마음속에 보물처럼 간직하고 혼자 생각하는 게 더 좋아요. 다른 사람들이 제 생각을 비웃거나 의아해하는 게 싫거든요. 그리고 왠지 이제는 어려운 단어들을 더 쓰고 싶지 않아요. 정말로 그런 단어들을 써도 될 만큼 다 컸는데 이제 와서 안 쓰게 되다니 좀 아쉽기도 하죠. 어떤 면에선 거의 다 자란 어른이 된다는 게 재미있긴 하지만 마릴라 아주머니, 제가 기대했던 그런 종류의 재미는 아니에요. 배워야 할 것과 해야 할 일, 생각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어려운 단어를 쓸 시간조차 없거든요. 게다가 스테이시 선생님은 짧은 단어가 훨씬 힘있고 좋은 단어라고 하셨어요. 선생님은 우리가 에세이를 쓸 때 최대한 간결하게 쓰도록 지도하시거든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생각나는 대로 멋지고 긴 단어들을 잔뜩 집어넣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전 그런 단어들을 수없이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젠 익숙해졌고 이게 훨씬 낫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 소설 클럽은 어떻게 되었니? 한동안 아무 말이 없더구나. 소설 클럽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럴 시간도 없었고요. 어쨌든 다들 좀 질렸던 것 같아요. 사랑이나 살인, 도피행각, 신비로운 미스터리 같은 걸 쓰는 건 유치한 일이었죠. 스테이시 선생님은 가끔 장문 연습을 위해 우리에게 소설을 쓰게 하시지만 에이벌리에서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일들 말고는 아무것도 못 쓰게 하세요. 그리고 아주 날카롭게 비평하시고 우리 스스로도 비평하게 만드시죠. 제 글에 그렇게 결점이 많은 줄은 스스로 찾아보기 전까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너무 창피해서 완전히 포기하고 싶을 정도였지만 선생님은 제가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한 비평가가 되도록 훈련한다면 글을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입학 시험까지 이제 딱 2달 남았구나. 마릴라가 말했다.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니? 애는 몸을 떨었다.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괜찮을 것 같다가도 또 어떨 때는 끔찍하게 두려워져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스테이시 선생님도 철저하게 훈련시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에겐 저마다 걸림돌이 하나씩 있거든요. 제 건 물론 기하학이고요. 제이는 라틴어, 루비와 찰리는 대수학, 조시는 산수예요. 무디 스퍼전은 영국사에서 떨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뼈저리게 든대요. 스테이시 선생님은 6월의 실제 시험만큼 어렵고 채점도 엄격한 모의고사를 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대충 감이 오겠죠. 마릴라 아주머니, 차라리 다 끝나버렸으면 좋겠어요. 계속 마음이 쓰여요. 가끔 밤에 자다 깨서 만약 떨어지면 어쩌나 하고 고민한다니까요. 뭐, 내년에 다시 학교에 가서 한 번 더 도전하면 되지. 마릴라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오, 전 그럴 기운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낙방한다는 건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특히 기란이 다른 애들은 다 붙었는데 저만 떨어진다면요. 게다가 전 시험장만 가면 너무 긴장해서 일을 망쳐버릴 것만 같단 말이에요. 제인 앤드루스 같은 담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앤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애는 한숨을 내쉬며 봄날의 마법 같은 풍경과 바람과 푸른 하늘이 손짓하는 낮의 유혹, 그리고 정원에서 쏟아나는 초록빛 생명들로부터 억지로 눈길을 돌려 결연하게 책 속에 파묻혔다. 봄은 다시 찾아오겠지만 만약 이번 입학시험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애는 그 봄을 다시 즐길 수 있을 만큼 기운을 차리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애는 마릴라와 대화하며 입학시험이 2달 남았다며 시험 치르기 전에 불안한 심정을 털어놓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시험 기간이 되면 초조하고 불안했던 감정이 있었기에 애의 감정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